이대로 계속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0대 이후 이 습관을 그대로 두신 분들,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몸이 10년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생활 습관과 건강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수천 건의 생활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과 빠르게 쇠약해지시는 분들의 차이, 그게 대단한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작은 습관들이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대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80대, 9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조금만 신경 쓰면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방치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습관이 위험한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몇 년 지나서 만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조금만 바꿨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습관들은 정말 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습관들이 어떻게 몸을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습관들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댓글로 솔직히 남겨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72세 최성호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평소에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하루 일과를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TV 앞에 앉으세요.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계시고 저녁 먹고 나서도 또 TV 앞에 앉으십니다. 하루 종일 거의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면 피곤하니까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일어나실 수 있었어요. 계단은 무서워서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셨고 밖에 나가는 게 점점 겁난다고 하시더군요. 넘어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최성호 님께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큰 걸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후 바로 앉지 않기였습니다. 밥 먹고 나서 5분만이라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방안을 천천히 걷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저녁 전에 한 컵,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하루 한 번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전화 통화라도 좋으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말씀하실 때 활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걷는 거리가 점점 늘어났어요. 집 앞 골목을 걷다가 나중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시더군요.
3개월 뒤에 만났을 때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계단을 올라가시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손을 안 짚으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꾼 것뿐이에요. 그런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최성호 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70대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만 보내는 생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앉아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앉고, 점심 먹고 또 앉고, 저녁까지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다리로 가는 피가 제대로 안 돌아요. 그럼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국내 노년 생활 연구 자료를 보면 장시간 좌식 생활을 하신 분들은 조기 기능 저하를 겪을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단순히 다리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심장도 약해지고 폐 기능도 떨어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앉아만 있으면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75세 이정남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어요.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예능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어야 했고, 현관문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어요. 보행이 불안정해진 거죠. 이정남님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세요. 거창한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어나서 방 안을 천천히 걷거나 부엌 가서 물 한 컵 마시거나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어나서 몸을 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오래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1시간씩 걷겠다고 무리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자주 짧게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마다 5분씩만 움직여도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 몇 배는 나아요. 지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타이머를 맞춰보세요. 3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서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정말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사라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해외 노년학 연구를 보면 하체 근육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독립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힘들어지고 걷지 못하면 외출을 못하고 외출을 못하면 사람도 못 만나고 결국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68세 박영수 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조금 힘들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혼자서는 일어나기 힘들어지셨어요. 누가 손을 잡아줘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출이 줄었고 집에만 계시니까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회, 점심 먹고 10회, 저녁 먹고 10회.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통증을 참으면서 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하면 가능한 범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의자를 잡고 일어나도 되고 벽을 짚고 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게 되거나 오래 서 있기 힘들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3번째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안 드세요. 목이 안 마르니까 안 마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물이 필요한데 뇌가 신호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피가 잘 안 돌아요. 그럼 심장에 부담이 가고 뇌로 가는 혈액도 줄어듭니다. 장 기능도 떨어져서 변비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되는 거죠. 노년층 수분 섭취 부족은 전신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여러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목이 마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74세 김순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변비가 심하셨고 항상 피로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여쭤봤더니 하루에 한두 컵 정도였어요. 차나 커피로 대신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물 섭취를 늘려보자고 권했습니다. 아침 기상 후에 1컵, 식사 전에 1컵씩, 잠들기 1~2시간 전에 1컵,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드시라고 했어요. 몇 주 지나니까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커피나 차로 대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커피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오늘 물 몇 컵이나 드셨나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1컵도 안 드셨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물 1컵 마시고 오세요. 이 영상은 잠깐 멈춰도 됩니다. 물 마시는 게 더 중요해요. 4번째는 사람 만남을 끊어버리는 생활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하고 그러다 보니 며칠씩 말을 안 하고 지내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외롭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교류는 몸보다 먼저 마음과 뇌를 지켜줍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을 하면 뇌가 작동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돼요. 또 사람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씻고 외출하잖아요. 이 모든 게 자극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기능 저하 위험을 높인다는 국내외 보고가 정말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70세 오정훈 님이 그러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만나셨어요. 친구들도 나이가 드니까 만나기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씩 말을 안 하고 지내셨대요. TV만 보고 혼자 밥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무기력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 번 전화 통화만이라도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자녀한테, 친구한테, 누구라도 좋으니까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주 1회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복지관에 가도 좋고, 경로당에 가도 좋고, 친구랑 차 마시러 가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을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한번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으셨대요. 이야기하다 보니 웃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몇 주 지속하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명이면 충분해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여러 사람 만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쳐서 그만두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꾸준히 만나는 게 중요해요. 최근 일주일 안에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5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배울 게 뭐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미 다 살았고 이제 편하게 쉬고 싶다고 하시죠. 그런데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위축됩니다. 근육처럼 뇌도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평생 학습을 유지한 노년층은 인지 기능 유지율이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은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유지되고 전반적인 뇌 기능이 훨씬 좋았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은 일만 반복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인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73세 문정희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스마트폰을 못 쓰셨어요. 자녀들이 사드렸는데 전화 받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이 열린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등록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본인만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같은 반 친구들이랑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셨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사진도 찍고 자녀한테 문자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게 되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주고받고 날씨도 스스로 확인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새 요리 하나 배워보는 것, 다른 산책길로 걸어보는 것, 간단한 기기 사용법 배우는 것,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해요. 뇌한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실수하고 다시 해보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받는 거예요. 요즘 새롭게 시도해 본 것이 있으신가요? 한 달 안에 처음 해본 게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움직이고 낮에 사람을 만나고 저녁엔 뇌를 쓰는 리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세요. 일어나서 밥 먹고 앉아 있고 또 밥 먹고 자는 시간까지 그냥 흘러가듯이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의식적으로 구성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침은 움직임으로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다리를 쭉 펴보고 발목을 돌려보세요. 침대에 앉아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길에 팔을 돌리면서 걸으세요.
이렇게 아침에 몸을 깨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움직이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요. 아침 식사 후에는 절대 바로 앉지 마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이불을 개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되어도 몸이 완전히 깨어나요. 낮 시간에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세요. 매일일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에 가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고, 시장에 장 보러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만약 외출이 어려우시면 전화 통화라도 하세요. 낮 시간대에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10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받고 기분이 좋아져요. 혼자 있는 시간만 계속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니까 의식적으로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뇌를 쓰는 활동을 하세요. TV만 보지 마시고 뭔가 생각을 해야 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퍼즐을 풀거나 다음 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손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같은 활동이 뇌를 자극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면 지쳐서 며칠 못 가고 그만두게 돼요. 하나씩만 바꾸세요. 이번 주는 아침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다음 주는 물 마시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 주는 사람 만나기에 집중하는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겸 하루 목표를 한 가지로 정하세요. 오늘은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날, 내일은 30분마다 일어나는 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없어요.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목표를 정했으면 메모지에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거울, TV 앞, 현관문.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으면 자연스럽게 기억나고 실천하게 됩니다. 작은 종이 하나가 여러분의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대가 가장 무기력한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아니면 오후에 나른해지시나요? 저녁에 무료하신가요? 본인이 가장 힘든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보세요. 가장 힘든 시간을 채우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생활 리듬은 수면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낮에 활동적으로 보내면 밤에 잠이 잘 와요. 반대로 낮에 계속 앉아만 있으면 몸이 안 피곤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럼 또 다음 날 피곤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잠이 안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낮에 뭘 하셨는지 여쭤보면 거의 안 움직이셨어요. 몸이 에너지를 안 썼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낮에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이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리고 깊게 잘 수 있어요. 낮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밤에 잠들기 어렵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낮에 활동하면 밤에 쉬고 낮에 쉬면 밤에 못 쉬는 겁니다. 생체 리듬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의식적으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해가 있을 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창문 앞에 서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시계가 작동합니다. 낮이라는 걸 인식하고 저녁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뒤척이신다면 낮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낮에 충분히 활동하셨는지, 햇빛을 받는지, 사람을 만났는지 생각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그런데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면 몸의 리듬이 잡혀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 맞춰 드시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면 소화도 잘 되고 장 기능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그럼 수면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선순환이 시작돼요. 작은 것 같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 마시는 시간도 정해두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컵, 아침 식사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양을 마시게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것도 움직임이에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화장실 가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움직일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온도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고 계절에 맞게 옷을 입으세요. 겨울에 너무 얇게 입으면 체온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여름에 너무 두껍게 입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피곤해집니다. 환기도 중요해요. 하루에 2~3번은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집안 정리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어지러워요. 매일 조금씩 정리하세요. 오늘은 거실, 내일은 부엌, 모레는 침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부담이 없어요. 정리된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움직이기도 수월해집니다. 자세도 신경 쓰세요. 구부정하게 앉으면 허리도 아프고 호흡도 얕아져요.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펴고 발을 바닥에 붙이세요. TV 볼 때도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지 말고 등을 펴고 앉으세요. 올바른 자세는 통증을 줄이고 소화도 도와주고 호흡도 편하게 해줍니다. 신발도 중요해요. 집 안에서도 슬리퍼 대신 발을 감싸주는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맨발이나 슬리퍼는 넘어지기 쉬워요.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안정적이고 발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조명도 밝게 하세요. 어두우면 눈도 피곤하고 기분도 가라앉아요.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게 커튼을 활짝 열고 저녁에는 전등을 밝게 켜세요. 밝은 환경에서는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움직이기도 편합니다. 음악을 틀어보는 것도 좋아요.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청소할 때, 요리할 때, 운동할 때 음악을 틀어보세요. 리듬에 맞춰 움직이면 더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 뭘 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간단하게 메모하는 겁니다. 오늘 물 3컵 마셨다. 친구한테 전화했다. 30분 걸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보람도 느끼고 내일 또 하고 싶어져요. 기록하면 변화가 보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물을 1컵밖에 안 마셨는데 지금은 3컵을 마신다.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면 동기부여가 돼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래 앉아 있기, 근육 감소 방치하기, 물 안 마시기, 사람 안 만나기, 새로운 것 안 배우기. 이 5가지가 70대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최악의 습관들이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 것들이었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습관들을 그대로 두면 몸은 정말 빠르게 무너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기 힘들어지고, 외출이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되고, 결국 집에만 갇혀서 무기력하게 지내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봤던 모습들이에요. 반대로 조금만 고치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텨줍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3번 하고 물 마시는 시간 정하고 전화 한 통 하고 새로운 것 하나 배우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몸을 지켜줍니다. 72세 최성호님 기억나시죠?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다가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혼자 계단 올라가시고 동네 한 바퀴 도시고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대단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70대면 다리 힘 빠지는 게 당연하고 피곤한 게 당연하고 무기력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습관 때문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방식 때문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지금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대도 80대도 바꿀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80대에 시작해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아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정말 큽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이 약해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인지 기능도 빠르게 떨어뜨려요. 정말 무섭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근육이 유지되고 걸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고 활력이 생겨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밝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유지되고 삶의 재미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바꿔볼 것인가.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만 고르세요. 30분마다 일어나기, 물 한 컵 더 마시기,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하기, 다른 산책길로 걸어보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 선택하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실천하세요.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지쳐서 며칠 못 가고 포기하게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이면 하나의 습관이 몸에 배고, 석 달이면 3가지 습관이 자리 잡고, 6개월이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것이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 특별한 도구 없이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각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몇 번씩 하는지,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관리법도 다룰 예정이에요. 뭘 먹어야 근육이 유지되는지, 어떤 음식이 뇌 건강에 좋은지, 수분 섭취를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무엇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바뀝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저는 30분마다 일어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물을 더 마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댓글로 약속하면 지키게 돼요. 그리고 실천하면서 느낀 점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해봐야겠구나.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